네, 안녕하세요. 잊을만 하면 나오는 안호성 주무관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벌써 2020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은 제가 왜 나왔냐? 벌써 지난해죠. 지난해 2019년 12월 27일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들 보셨죠? 그래서 오늘은 선거법 개정안의 세 가지 주요 포인트와 그리고 그 포인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긴 하는데 어려워서 외면하게 되는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국회의원은 300명이죠. 이번 개정안에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정수 비율을 253대 47로 명문화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 배분도 이 253과 47이라는 숫자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개정안의 세 가지 포인트를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포인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의원 정수 및 의석 배분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뒤에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볼 부분이라서 여기서는 먼저 넘어가기로 하고요. 두 번째, 비례대표 추천 절차의 법정화입니다. 추천 절차를 제출 및 공표하고 선거인단의 투표를 거쳐서 추천을 하게 되며 추천 관련 회의록 등도 선관위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절차 시 내부 규약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정당의 모든 후보자 등록은 무효 처리됩니다. 굉장히 엄격하죠. 네, 이런 깐깐한 과정은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하향되었습니다. 전국의 만 18세 분들 소중한 권리 신중하게 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알고 보면 사실 별거 아닌데 몰라서 외면하게 만드는 첫 번째 포인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하여 준연동형 선거제 의석 배분입니다. 먼저 용어부터 하나 살펴볼까요? 의석 할당 정당입니다. 자, 생소한 용어죠. 그런데 이 의석 할당 정당이라는 녀석을 모르면 다음으로 이야기 전개가 되질 않습니다. 먼저 알고 가야 하는 부분이죠. 근데 사실 의석할당 정당 알고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뒤에서 다루게 될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수 47석을 나눠 가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정당을 말하는데요. 네, 표를 보면 이해가 조금 더 쉬운데요. 한번 표를 보고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 보시면 네,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더 쉽게 자세하게 뜯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당부터 D당까지 지역구 당선인수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지역구 당선인수 A당은 100석, B당은 80석, C당은 40석, D당은 30석입니다. 제가 앞서 설명했던 의석할당 정당의 조건이 되는 5석 이상을 모두 갖췄죠. 자, 그러면 다음 비례득표 비율을 볼게요. 비례득표 비율은 A당이 40%, B당은 30%, C당은 10%, D당은 20%입니다. 자, 우리가 얘기했던 기준 3%를 다 초과했죠. 그래서 A당부터 D당까지 총 4개의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 47석을 나눠 가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정당, 즉 의석할당 정당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뒤에 보시면 무소속 등이 있죠. 3석이네요. 이 무소속 등은 앞서 살펴봤던 A부터 D당까지와 같은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국회의원 300명 중에 비례대표는 47명이죠. 자,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 47명 중에 30명에 한해서 연동률을 50%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기준은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고요. 자, 100% 연동률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100%는 아니지만 그에 준해서 연동률을 적용했다. 그래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한번 공식에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당을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A당의 연동 의석수는 국회의원 정수 300명이죠. 300명에서 우리가 의석할당 정당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던 무소속 등 3석을 빼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297석이 나오겠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 자, 297석, 이 부분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값의 기준, 100이 되는 거고요. 자, 요 기준에 각 당의 비례대표 비율을 곱해주게 됩니다. 자, A당은 40%네요. 40%. 자, 그렇게 곱해주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지역구의 당선인수와 그리고 또 비례대표의 당선인수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전체 국회의원 의석수에서 해당되지 않는 부분만 도려내고 거기에 각 정당의 비례대표 비율을 곱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값은 비례대표에 대한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이 값에서 지역구 당선인수에 해당되는 부분, A당은 100석이네요. 자, 100석을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최종 이 앞에서부터 이 끝에까지, 자, 이 부분까지가 아무것도 가감하지 않은 순수한 100%의 연동률을 구한 값, 연동률을 적용한 값,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 배분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연동률을 적용을 한다 그랬죠? 자, 몇 %였죠? 네, 그렇죠. 50%의 연동률을 적용한다고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했던 그 100%의 값, 그거를 2로 나눠주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하나하나 뜯어봤는데 공식이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공식에 대입을 해서 결과값이 9.4네요. 9.4니까 반올림을 하게 되면 9석이 나오고요. 자, B당은 4.5니까 반올림 해주게 되면 5석이 되죠. 자, C당은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5.1인데, 자, 밑에 보시면 1보다 작으면 0으로 처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C당은 0석이 되겠죠. 그죠? 자, D당은 14.7, 당당하게 15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A당부터 D당까지 연동배분 의석수의 합계를 보면 9석, 5석, 0석, 15석, 그래서 토탈 29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연동률을 적용하기로 한 30석에서 한 석이 남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한 석은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될까요? 자, 그 부분은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연동배분 의석수의 합계가 30석보다 작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될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정당별 연동배분 의석수의 합계가 30석보다 작은 경우, 이런 경우죠. 지금 연동배분 의석수의 합계를 구했더니 29석, 30석보다 한 석이 작게 나왔습니다. 한 석이 남게 된 거죠. 자, 그럼 이 남은 한 석, 자녀 한 석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이게 바로 자녀 배분 의석수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자, 공식을 먼저 볼게요. 자, 30석에서 각 연동 배분 의석수의 합계를 빼준 값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 비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A당을 예로 들어서 살펴볼게요.
자, A당의 자녀 의석수는 비례 정수, 자, 30이죠. 네, 30에서 연동 배분 의석수의 합계, 각 당의 연동 배분 의석수의 합계 29를 빼줍니다. 그러면 1이 나오겠죠. 자, 이 값에다가 각 정당의 비례 득표 비율을 곱해주게 됩니다. 자, A당 같은 경우에는 40%죠. 자, 그러면 결과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A당은 0.4, B당은 0.3, C당은 0.1, D당은 0.2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값은 또 어떻게, 결과값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는 밑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결과값 정수를 먼저 배정을 하고요. 나머지는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서대로 배분을 한다고 했습니다. 일단 정수를 먼저 봐야 되겠죠. 자, A당의 결과값, 그 다음에 B당, C당, D당 다 정수가 0이고요. 그러면 소수점 이하 자리를 살펴보면 되겠네요. 자, 소수점 이하 자리는 A당이 0.4로 가장 높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나눠줘야 될 남은 한석, 그 한석은 가장 높은 소수점 이하 자리가 가장 높은 순서인 A당에서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눠줄 수 있는 의석이 한석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정당은 당연히 0석이 되고요. 합계는 1석. 이렇게 해서 남아있는 한석을 배분해주는 자녀 배분 의석 배분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연동 배분 의석수의 합계가 30석보다 작은 경우도 있지만 그 반대로 30석보다 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정당별 연동 배분 의석수의 합계가 30석보다 큰 경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 연동 배분 의석수의 합계가 43석이 나왔죠. 연동률을 적용하는 30석보다 13석이나 많게 나왔네요.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조건 30석에 맞추게 됩니다. 기준이 되는 30석에 초과된 의석을 맞춘다. 조정해서 맞춰준다. 그래서 조정 의석수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식은 30석에 연동 배분 의석수의 의석수를 곱해주게 되고요. 자, A당은 13석이죠. 13석을 곱해주고, 자, 그 값을 각 연동 배분 의석수의 합계로 나눠줍니다. 보시면 연동 배분 의석수의 합계 초과한 값이죠. 43석으로 나눠주게 되면 결과값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렇게 하면 이 결과값을 어떻게 처리를 해주게 될까요? 이번에도 한번 밑에를 보시면 되는데요. 기준은 앞에서 봤던 것과 동일합니다. 자, 결과값 정수를 먼저 배정을 하고요. 자, 나머지는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서대로 배분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A당은 9.0, B당은 8.3, C당은 5.5, D당은 6.9죠. 먼저 정수부터 보게 되면 A당은 9, B당은 8, C당은 5, D당은 6 더해주면 9, 8, 5, 6 총 28석이 나오네요. 28석. 자, 그러면 남아있는 2석, 30석에 모자라는 2석은 어떻게 배분을 하느냐? 밑에 기준대로 한다면 소수점 이하 자리가 큰 순서, 자, D당이 되겠네요. D당이 0.9니까 먼저 한석을 가져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순서는 C당이 0.5이기 때문에 나머지 한석을 가져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총 살펴보면 A당은 그대로 9석이 되고요. 자, B당은 8석, 자, C당은 한석을 더 가져간 6석이 되고, 자, D당은 역시 또 한석을 더 가져간 7석이 됩니다. 그래서 토탈 30석이 되는 겁니다.
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아직 포기하신 분 없으시죠? 자, 지금까지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에 연동률을 50% 적용하는 30석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앞서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의석은 몇 석이다 그랬죠? 네, 47석이죠. 자, 그러면 그 47석 중 몇 석에 연동률을 적용한다고 했죠? 네, 그렇죠. 네, 30석이죠. 자, 그럼 마지막 그 30석에는 몇 퍼센트의 연동률을 적용한다고 했죠? 그렇죠. 50%죠.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47석의 비례대표 의석 중 연동률을 적용하는 30석을 제외한 나머지 17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7석에 대한 부분은 간단합니다. 좀 전의 방식대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 비율을 곱해주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자, 한번 표를 보실게요. 자, 배분 의석입니다. 배분 의석 17석 곱하기 각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 비율입니다. 자, A당을 먼저 보면, 자, A당은 17석 곱하기 A당의 비례대표 비율 40%죠. 네. 17석에 0.4를 곱해주면 보시는 것처럼 6.8이라는 결과값이 나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B, C, D당을 구하면 5.1, 1.7, 3.4가 나오고요. 자, 이 결과값을 어떻게 배분할지는 역시 또 밑을 보시면 되는데요. 자, 똑같습니다. 정수를 먼저 배정하고 나머지는 소수점 이하가 큰 순서대로 배분을 하게 됩니다. 먼저 정수를 볼게요. 자, A당은 6, B당은 5, C당은 1, D당은 3이죠. 자, 6, 5, 1, 3 더해주면 네, 15석이 나옵니다. 그쵸? 자, 그런데 남아있는 17석, 구해야 되는 17석에 2석이 남게 되는 거죠. 자, 이 남아있는 2석은 또 어떻게 배분을 할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자, 이 조건을 따릅니다. 정수는 먼저 구했고요.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서대로 배정을 하면 되겠네요. 네, 보시면 자, A당이 0.8로 가장 높죠. 그러면 남아있는 2석 중에 한 석은 A당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C당이네요. 네, C당이 0.7로 남아있는 2석 중에 나머지 최종 한 석을 가져가게 되고요. 자, 그래서 살펴보면 자, A당은 자, 6석 정수에서 확보했던 6석에 한 석을 더한 7석을 가져가게 되고요. 자, B당은 그대로 5석이 되고요. 자, C당은 한 석, 먼저 확보한 한 석에 한 석을 더한 2석이 됩니다. 그렇죠? 끝으로 D당은 그대로 3석이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최종 7석, 5석, 2석, 3석 더해주면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17석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의 과정을 정리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표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앞서 지금까지의 과정은 연동배분 의석 수를 구하고 그 연동배분 의석 수의 합계가 연동률을 적용하는 30석보다 작은 경우 그리고 30석보다 큰 경우에 둘로 나누어서 각각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편의상 연동배분 의석수의 합계가 30석보다 작은 경우를 예로 들어서 전체적인 정리를 하도록 할 건데요. 먼저 표를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 정당별 최종 의석수의 합계입니다. 자, A당을 예로 들어 보면 자, A당의 지역구 당선인 수는 100석이죠.
요게 1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연동 배분 의석수, 우리가 30석에 한해서 50%를 적용한다고 했던 그 부분입니다. 9석이고 요게 2번이 되고요. 다음 연동 배분 의석수의 합계가 30석 보다 작은 경우를 예로 들어 보자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자녀 배분 의석수 3번이 되고요. 1석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2번과 3번이 연동률을 50% 적용하는 30석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살펴본 거고요.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에 남아있는 부분 17석, 그 부분인 바로 배분 의석수 4번에 대한 부분입니다. 7석이네요. 그래서 합계를 구해보면 합계는 1번부터 4번까지를 더해주면 되겠죠. A당은 1번 지역구 당선 일수가 100석, 2번 연동 배분 의석수가 9석, 3번 자녀 배분 의석수가 1석, 4번 배분 의석수가 7석. 그래서 토탈 117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과정을 B, C, D당을 거치면 B당은 90석, C당이 42석, D당이 48석이 나오게 되고요. 무소속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3석이 되겠죠. 자, 그래서 A당과 B당, C당, D당, 그리고 무소속까지 합한 전체 의석은 국회의원 정수인 300석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정리가 되시죠? 어떻게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갑작스럽게 개정안이 통과가 되고 어떻게 하면 많이들 궁금해 하시지만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 배분,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을까?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이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된 거고요. 누가 보더라도 그렇구나,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쉽게 영상을 좀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전달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목처럼 개정공직선거법 한 방에 끝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만들어 본 영상이고요. 일단 한번 영상을 보시고 어떤 내용인지 조금 감이 안 온다 그러면 방법이 없죠. 한 번 더 보시고요. 그러고 나서 이해가 된다, 뭔 말인지 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다음 과정, 어렵지 않은 다음 과정 좋아요와 구독, 어렵지 않죠? 제일 쉬운 것 같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찾아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